오늘 해드릴 얘긴 우리 막내 외삼촌 얘기입니다. 막내 삼촌은 학교를 다니시다 군복무를 끝내시고 복학하여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하신 전형적인 사회인이십니다. 지금은 직장 생활을 접으시고 개인 사업을 하시어 나름 성공하셔서 막내 외숙모와 남매 외사촌 동생을 두신 단란한 가정의 가장이세요. 그런 막내 삼촌도 저희 상주할매가 아니었으면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릴 뻔한 흑역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군대에서 귀신 아줌마에게 가위 눌리시던 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완전 인생이 끝장날 뻔한 일이죠. 삼촌이 군대를 제대하시고 복학하셔서 대학 졸업하시자마자 취직을 하셨던 해였습니다. 그 해의 어느 주말 삼촌이 집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어떤 여자분을 데리고 같이 오셨어요. 우와, 예쁘다. 삼촌과 함께 오신 여자분은 정말 예쁜 얼굴에 시골에선 찾아볼 수 없는 세련된 옷차림의 여자분이셨죠. 할머니, 할아버지도 어머니께서도 저희 집을 찾아오신 전혀 저희 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손님을 어색하게 맞이했고 방으로 들어와서 인사를 하시곤 삼촌께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두 분은 그 시절 교제를 하는 사이셨고 삼촌은 그분과 결혼을 하고 싶다시며 할머니, 할아버지께 소개와 허락을 받으러 오신 겁니다. 전 속으로 좋아 죽겠더군요. 저렇게 예쁜 분이 막내 외숙모가 되다니. 전 앞으로 예쁜 외숙모께 엄청 귀염받을 생각에 마냥 행복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두 분의 외숙모가 계셨고 절 무척 예뻐해 주셨지만 어머니보다도 나이가 한참 많으신 외숙모들은 제겐 마음껏 재롱 피우기엔 어려운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엄마보다도 한참 어리신 어찌 보면 큰 누나 같은 예쁜 외숙모가 생긴다니 안 기쁠 수 없었죠. 전 어른들 얘기하시는데 잠시 앉아있다가 이 빅뉴스를 알려드리려고 옆집으로 쪼르르 달려갔어요. 할매, 방에서 나오시며 미소를 지으시는 할머니께 얘기를 했어요. 할매, 막냉이 아지아가 결혼한다고 외숙모 되실 예쁜 누나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는 그래? 하시더니 흥미가 생기셨는지 신을 신으시고 저랑 같이 저희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절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막내 색시감이었다고 하시며 웃으며 들어가시던 할매가 그분을 보시더니 얼굴이 굳으셔선 어색하게 서서 쳐다보시더군요. 삼촌은 할머니께 색시감을 소개하시고 그분께도 할머니를 소개하시곤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시댁 식구들과 친진 할매에게 잘 보이려고 이쁘게 인사하시고 다소곳이 앉아 계셨지만 할매는 어딘가 불만인 듯 그 여자를 쳐다보시기만 할 뿐 앉으셔서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막내 삼촌은 할아버지, 할머니께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하시면서 괜찮으면 그냥 이번 가을에 식을 올리고 싶다 하셨어요. 그때가 가을인데 말이죠. 할아버지, 할머니도 여자가 착하고 얌전해 보이고 아들이 떨어져 혼자 지내던 터이고 집안 얘기도 들어보니 그만하면 됐고 하시어 만족하셨던지 허락을 하시려던 참이었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듣고 계시던 할머니께서 그때 참견을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뭐가 그리 급하노. 아무리 간단하게 하더라도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식 준비란 게 있는 건데. 그리고 이번 추수는 끝내야 목돈이라도 좀 만지고 결혼자금 쓸 거 아니가. 니도 이제 취직해가 벌어놓은 것 없을 낀데 집 한 채 전세금이라도 준비해야지. 내나 너그 친척들도 축의금 좀 많이 내려면 추수는 다 끝내야 할 끼고. 그러고 니 올해 삼재 마지막이라 올해는 지나고 하는 게 좋테이
하셨어요. 삼촌은 따는 그렇고 내년이라 해봐야 봄 되려면 6개월만 미루면 되는지라 딱힐 반대를 안 하시고 그러겠다 하셨고, 같이 점심 식사하시고는 인사를 드리고 그 여자분은 고속버스를 타러 가고 삼촌은 터미널까지 바래다 주신다고 같이 나가셨어요. 그 여자분이 떠나시자 외할머니가 할매께 할매 보시기엔 어떤교? 저만 하면 막내 배필로 괜찮은데 예 하셨어요. 솔직히 제가 보기엔 삼촌이 많이 째시던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외모가 화려하고 어딘지 요즘 말로 된장녀 냄새가 났다 해야 하나? 아무튼 삼촌보다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꼬일 것 같은 분위기였었어요. 할매는 글쎄 하시며 답을 피하셨습니다. 그러시며 집으로 가시면서 좋아야 고사떡 가져온 거 있으니 가져다가 할매랑 엄마랑 먹거라 하셨어요. 전 네 하고 냉큼 쫓아갔죠. 할맨 고사떡을 한 접시 내주시며 그러시더군요. 좋아야, 이따 막내 삼촌 들어오거든. 다른 식구 안 들리게 살짝 내가 보잔다고 하거라 하셨어요. 집에서 떡을 먹고 저녁을 먹을 때서야 막내 삼촌은 집에 오셨고 외할매가 밥은 하시자 땡땡씨랑 먹었다며 우리가 식사하는 내내 옆에 앉으셔선 그 여자분 칭찬을 입이 마르게 하셨어요. 밥상을 물리고도 한참을 얘기를 하신 바람에 전 삼촌께 할매 얘기를 못 전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죠. 이윽고 삼촌은 사랑채에 있는 작은 방으로 다음날 일찍 차로 출근하셔야 해서 자려고 가셨습니다. 그 방은 평소엔 안 쓰다가 삼촌들이 오시면 간혹 잠만 주무시는 그런 방이었죠. 방으로 들어가시는 걸 보곤 조아도 잽싸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삼촌이 조아야, 막내 외숙모 되실 분 억수로 예쁘제 하셨고 전 흑수로 예쁘더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리곤 삼촌 들어오시면 상주할매가 좀 오라고 카더라 했고 삼촌은 의아해하시며 무슨 일이고 하시며 옆집으로 가셨습니다. 저도 응당 당연히 쫄쫄 따라갔죠. 가셔선 아줌매 찾으셨는교 하셨고 할맨 좀 들어오너라 하셨어요. 할매가 계신 방으로 들어가 할매 앞에 삼촌이 앉으시고 전 할매 옆에 앉았습니다. 할매가 그러셨어요. 걔는 어디서 만났노? 삼촌은 우물쭈물 하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회사 회식 가서 나이트에서 만났다고 하셨어요. 나이트 부킹녀였던 거죠. 삼촌은 하지만 정말 착하고 좋은 여자라면서 요즘 그런 데 가서 만나고 하는 건 흠이 아니라고 역설하시며 그 여자분의 장점을 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듣고 계시던 할머니가 걔한테 책임질 짓을 했나 그러시더군요. 삼촌은 얼굴이 빨개져선 우물쭈물 하셨죠. 자꾸 제 눈치 보시면서 푸하하, 괜찮아 삼촌, 남자가 뭘 그런 거 가지고 했네 했어 헤헤. 삼촌은 남자가 책임질 행동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며 제법 남자답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할매께선 삼촌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시며 미친놈, 걔는 너처럼 한번 살 썩었다고 결혼해야 할 것 같으면 서방이 수십 명인 년이다 하셨죠. 삼촌은 화를 내시면서 아줌매가 땡땡씨에 대해 뭘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걔 임신 안 했나? 네 알아 그래가 네 결혼 그리 서두르는 기제 하셨어요. 삼촌은 말문이 막히시는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할매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걔 뱃속에 드나 니야 아니다. 아마 니가 착하고 어리숙해 비니 니 애락하고 결혼할라 그란기다 하셨어요. 삼촌은 아니라며 자길 그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하시면서
그럼 뭐하러 사랑 안 하는데 애를 낳냐고 하시며 애를 그냥 지우면 되잖냐고 반론을 하셨죠. 이 한심한 놈아, 그러니까 그게 구미호 같은 년이지. 아까 걔 처음 봤을 때 내가 뭘 봤는 줄 아나? 걔 몸에 주렁주렁 달려있던 낙태령이었다. 지도 느낀 거지. 이번에도 낙태하면 다신 애를 가질 수 없다는 거. 아마 그 진짜 아버지는 하룻밤 지낸 사이거나 자긴 책임 못 지고 결혼 못 해준다 했을 끼다. 그러니 순에 빠져 보이는 니놈에게 덤탱이 씌울라 그랬던 기다. 계속 그럴 린 없다며 부정하는 삼촌에게 할매는 호통을 치셨습니다. 미련한 놈. 할머니가 계속 그러셨어요. 남의 자식이라도 진짜 네가 그 여자를 사랑하고 나중에 알게 되어도 네 애처럼 키울 수 있고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 것 같으면 그딴 과거가 뭔 큰 흠이겠노. 그럴 것 같았으면 내가 니한테도 말도 안 꺼냈다 아이가. 그런데 내가 보는 니는 그럴 군자는 못 된다. 언젠가는 알게 되고 그럼 무슨 일이 날지 몰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걔는 너에 대한 사랑이 조금도 없는 기라 하셨습니다. 삼촌은 믿을 수 없단 표정으로 망연자실하여 할매만 쳐다보고 앉아 계셨습니다. 할매 말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할매의 대단한 능력을 무수히 보고 겪으신 분이시죠. 네가 알아서 그년을 정리하면 좋겠지만 미련이 남을 테니 내가 확인할 방법을 알려주구마. 대신 나랑 한 가지만 단지 약속하거라. 어떤 걸 봐도 뭘 들어도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해선 안 된대. 그냥 보면서 들으면서 정 떼거래. 그래 할 수 있겠나. 삼촌은 선무룩한 표정으로 그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매는 걔 집은 알제.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에 회사 휴가 내고 걔한테는 한 이틀 회사 일로 주말에 출장 간다 하고 아침 일찍부터 걔 집에 앉아 가가 지켜보거래. 이틀만 걔 뒤 밟아보면 걔가 어떤 아이인지 네 스스로 알게 될 거대 하셨습니다. 그날 밤은 사랑채 불이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삼촌은 출근하러 떠나셨죠. 그리고 2주 후 좀비가 되어 나타나셨어요. 집에 오자 인사만 드리곤 사랑채로 들어가 누우셨어요. 외할머니랑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셨기에 막내가 회사 생활이 너무 고된가 보다며 안쓰러워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막내 삼촌은 하루 종일 식사도 거른 채 방에만 박혀 계셨어요. 그날 밤 저녁을 먹고 할매랑 TV를 보며 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아즈메 접니더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 삼촌이었죠. 할매는 어서 들어오라 하시며 자리를 권했어요. 할매는 안 봐도 다 알 수 있단 표정으로 삼촌을 위로하셨습니다. 억울하고 마음 많이 상한 거 내도 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보거라. 네 인생에 모르고 지나갔으면 두고두고 얼마나 고통받을 뻔했겠노.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잠깐 고통스러운 건 정말 싸게 대가를 치르는 기대이 하시며 삼촌 등을 토닥토닥 하셨습니다. 삼촌은 그런 할매의 위로에 말없이 그냥 눈물만 흘리셨어요. 긴 얘긴 없었지만 삼촌은 그 여자를 잊기로 결심하시고 헤어지신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리곤 그 뒤로 주말만 되면 집에 오셔서 방구석에 박혀 지내셨어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는데 삼촌 혼자 살던 회사 근처에 집에 있게 되면 그 여자를 잊지 못해 또 찾아갈까봐 그러신 거죠. 그렇게 방콕맨, 방구석 귀신 생활은 꽤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놈의 사랑이 뭔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날은 휴일과 장날이 겹친 날이었죠. 할매가 좋아야 장에 가자 하시고는 절 데리러 오셨어요. 전 이미 준비 끝. 할매가 제 손을 잡으시고 나가려 하시다가 사랑채 밖에 놓인 삼촌의 신발을 보시곤 망냉이 왔나 하시며 제게 물으셨고 전 고개를 끄덕끄덕. 할매가 성큼성큼 사랑채로 가시더니 문을 휙 열어 제끼시며 방에 벽 보고 누워 계시던 삼촌 등 뒤로 소리치셨어요. 이 문디야, 네가 무슨 일본 놈한테 나라 뺏겨가 비분관계하는 독립투사가 꼴랑 야시 같은 기집애 하나 때문에 이게 뭐하는 짓이고 빨랑 안 있나나. 나랑 장에 나가자. 기분도 풀 겸 장 구경하고 밥이나 먹고 오자 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안 나오면 쉬는 채 방으로 뛰어드실 기세였고 삼촌은 마지못해 일어나셨어요. 원래 조화 전에 원조 할매 장친구는 막내 삼촌이셨어요. 외갓집이 그 동네로 이사간 게 엄마 중학교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외삼촌은 조화만 했었죠. 저야 뭐 아버지 방울에서 생기기도 전이고요. 큰애 삼촌은 외지에서 회사 생활을, 둘째 삼촌도 회사 다니시다 군대 가셨을 때라 거의 상주 할매랑 접촉이 없었고 어머니도 여고 졸업하고 서울로 취직하셨지만 막내 삼촌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할매 옆에 있었으니 할매가 다른 어머니 형제들과는 달리 애정이 많으실 수밖에 없었죠. 가기 싫어하시는 외삼촌을 억지로 잡아 끌고 장에 가셨어요. 장 구경 대충 하시곤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날은 평소에 가시던 점집 순례를 안 하셨어요. 막내 외삼촌 때문이셨겠죠. 식당에 가셔선 불고기 3인분을 주문하셨어요. 그 시절엔 불고기 집이 거의 직화구이였죠. 숯불에 구멍이 숭숭 뚫린 배불뚝이 불고기판을 얹어 고기를 굽고 옆으론 국물이 있어 떠먹는. 밥을 먹는 와중 삼촌이 깨작깨작 밥알을 세자 할머니는 임마야 푹푹 좀 물아. 네 거울 한번 보래이. 그게 5대 장정의 몰골이가. 내일 모레 저승갈날 받아놓은 할배들 꼬라지지 하시며 억지로 권하셨어요. 원래가 할매는 육식을 그닥 안 좋아하시는지라 결국 불고기 3인분 대부분이 제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음식을 남기면 아까워 그런 거지 딱히 고기를 탐한 건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와 걷고 있었습니다. 삼촌은 그냥 땅에 고개 박으시고 할매를 따르시고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할매가 딱 멈추시더니 한 팔을 들어 삼촌의 앞을 막으셨죠. 갑자기 그런 할매의 행동에 삼촌은 의아하게 할매를 쳐다봤고 저도 왜 그러시나 쳐다봤습니다. 그리곤 동시에 할매가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신 것을 봤어요. 할매가 유심히 쳐다보시는 그곳엔 웬 수수한 차림의 젊은 여자가 큰 보따리를 낑낑거리며 들고 가고 있었어요. 한참을 서서 그 여자분을 유심히 쳐다보시던 할매가 갑자기 삼촌을 보시며 외치셨어요. 뭐하고 있노 머스마야. 연약한 여자가 저리 큰 짐을 들고 힘들어하는데 어여 퍼뜩 가서 짐 좀 안 들어주나 하셨고 삼촌은 뻥진 표정으로 네? 모르는 여잔디에 하셨어요. 할매는 답답하단 표정으로 삼촌의 엉덩이에 미들킥을 날리셨죠. 문디야 빨리 안 가나. 그러고 짐 들어다주고 니는 따라오거래. 우린 먼저 갈 끼니까 하시며 삼촌을 쫓아보내셨죠. 삼촌은 어쩔 수 없이 쫄래쫄래 그분에게 가셔선 뭐라 하시고 사실 그 상황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도 별로 할 말이 없던 상황인데 그분은 수줍게 입을 가리고 웃으시며 보따리를 삼촌께 건넸고 그렇게 두 분은 멀어져 갔어요.
그 모습을 보시더니 할매는 대단히 만족해 하시면서 웃으시며 오늘 잠 안 날랐고 막냉이를 그리 데리고 나오고 싶었구만. 참 잘 어울린데 저리 잘 어울리기도 힘든 긴데 하시면서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곤 제게 좋아야 저 여자 봤제? 잘 기억해 두거라. 저 여자가 너 그 막내 외숙모데이 하시면서 만나기가 힘들어가 그렇지 이래 만난 이상 둘은 절대 떨어지지 못할 거라고 하시며 절 데리고 계속 즐거워하시며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말로만 듣던 전설의 천상배필, 하늘이 맺어준다는 인연이었던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분이 지금의 막내 외숙모이십니다. 엄마 말씀으론 지상 최강의 닭살 커플이죠. 우리 집도 꽤 화목한 가정인데 엄만 걔들에 비하면 우린 남남으로 사는 거나 진배 없다 하시며 부러워하십니다. 아버지도 앉으시고 한마디 하시죠. 제부처럼만 해봐라 업고 다닐 테니. 그날 저녁날 어두워져서야 집으로 돌아오신 삼촌은 아침에 할매 손에 끌려서 나가던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바보 맹구 모양으로 해벌쩍 웃으시면서 들어오시자마자 엄마 배고파 죽겠대 밥 도고 하시곤 밥을 3공기나 퍼먹었어요. 엄마가 옆에서 기가 막힌다는 듯 쳐다보셨어요. 야, 아까 아침까지만 해도 거식증 걸려가 죽는 거 아닌가 걱정했더니 장에 가서 뭔 일이 있었노 하시고 할머니는 큰 시름 놓았던 표정으로 연신 옆에서 챙겨주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식욕이 돌아온 것도 있었지만 막내 외숙모가 되신 그분이 너무 마르셨다고 한 그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원. 그리곤 삼촌의 주말 상주로의 귀가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전엔 도피성 귀가였지만 그날 이유는 사랑을 찾아오시던 행복한 귀가였죠. 집에 오시자마자 인사하고 나가선 늦게 들어오시거나 아주 집에 들리지도 않고 늦게 잠만 자러 들어오시거나 심지언 나중엔 분명 오셨을 건데 집에도 안 왔습니다. 뭘 한 건진 저도 모릅니다. 헤헤. 그렇게 근 1년을 열애하시고는 결혼에 꼴이 나시고 지금도 너무 행복하게 사십니다. 서로에게 한쪽이 없단 건 상상도 못하실 만큼. 나중에 들으니 그날 외숙모는 장에서 물건을 팔고 계셨던 막내 삼촌의 장모님께 집에서 거두어들인 농작물을 배달하시던 길이었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첫눈에 서로가 서로에게 반한 거죠. 보따리를 들어다 드리곤 돌아오는 길에 같이 오시면서 삼촌은 용기를 내어 차나 한 잔 하셨고 두 분은 다방에서 한참 대화를 나누시다 헤어지셨다고 합니다. 얘기를 할수록 삼촌은 걷잡을 수 없이 끌리더래요. 숙모도 처음 삼촌이 보따리 들어준다 했을 때 이상하게 호감이 가더랍니다. 그리고 두 분의 감정은 올바른 선택이었던 거죠. 사실 두 분의 결혼이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숙모네 집은 촌에서도 아주 가난한 집안이었고 그 때문에 여고도 중간에 중퇴하시고 집안일을 도와야 했답니다. 나름 대학까지 보내셨던 아들을 그런 여자와 짝지어준다는 걸 왜 조부모님은 마땅치 않아 하셨고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특히 거의 아버지뻘인 큰형님이신 큰 외삼촌과 둘째 애삼촌이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이미 큰 애삼촌은 대구에서 막내 삼촌의 혼처를 알아보고 계시던 중이셨기에 더 그랬어요. 딴 뜻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사랑하는 동생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여자를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었겠죠. 그때 백기사를 하신 게 할매셨어요. 워낙에 할매가 강하게 둘을 맺어주시려 밀어붙였고 굴러들어온 복을 차려고 한다고 난리를 치셔서 모든 반대를 잠재우셨습니다.
가족들도 할매의 신통한 능력을 잘 알기에 할매가 저리도 적극 두둔하시는 걸 보니 뭔가 있긴 있구나 하셨죠. 그렇게 결혼을 하신 막내의 숙모는 말 그대로 집안의 복덩이였습니다. 남편에게도 시부모께도 형제들에게도 얼마나 잘하시던지 결혼 1년도 안 되어 온 집안의 식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시게 되셨어요. 엄마 외할머니 볼 때마다 어찌 아가 저리 보면 볼수록 정이 가냐시며 둘이 결혼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냐시고 말씀하셨고 그 생각은 집안의 다른 어른들의 생각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화 생각에도 특히 상주할매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땐 거의 식음을 전폐하시고 몇 번을 까무러치실 만큼 슬퍼하셨고 그때 크게 느끼셨는지 시부모님도 죽음이 멀지 않았다 생각이 되셨는지 삼촌을 놔두곤 상주로 짐 싸들고 내려가시어 할머니, 할아버지 수발을 드시며 마지막 3년을 함께 하셨고 돌아가실 때 수발도 다 드셨죠. 특히 막내 숙모에게 고마워하시는 게 의리의 돌쇠 큰애 삼촌이세요. 집안의 장남으로 자기 짐 다 외숙모가 대신 져주셨다고 생각하시는 큰애 삼촌의 막내 외숙모에 대한 사랑은 끔찍하시죠. 만약 외숙모에게 상처 줬다간 막내 삼촌은 큰애 삼촌 손에 끔살 당하실 겁니다. 저도 맞아 죽는다의 한 표.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여시 아줌마의 얘기도 듣게 되었어요. 제가 유일하게 같이 술 한 잔씩 하는 어른이 막내 외삼촌이거든요. 큰애 삼촌이나 둘째 삼촌은 어렵고 친가 쪽은 아버지가 막내시라 다들 넘사벽입니다. 예전 제가 군대 시절 휴가 나와 찾아가자 갈비를 사주시며 술 한잔 같이 하며 그때 얘기를 해주셨죠. 네 예전에 내 막내 숙모 만나기 전에 만난 여자 기억하나 하시더군요. 전 그때 그 예쁜 한 번 한 여자분 하고 장난치니 이놈이 하시며 한 대 쥐어박는 신용을 하시며 그러셨어요. 그때 그 여자에게 할매 얘기대로 출장을 간다고 하자 못 본다고 서운해하며 잘 다녀오라고 했답니다. 삼촌은 일찍 그 여자 집 앞에 가서 잠복을 하셨대요. 그러시다 집에서 나오는 여자를 미행했다더군요. 여자는 잔뜩 차려입고 나와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둘이 분위기나 하는 게 영락없는 애인 사이이더랍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더래요. 그 남자를 만나곤 헤어져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더래요. 그 남자와도 딱 분위기가 애인 사이더랍니다. 진짜 가관인 건 저녁엔 또 다른 남자를 만나더래요. 이번엔 먼저 만났던 남자들과는 다르게 나이가 좀 있는 중년 남자였고 그 남자가 몰고 온 자가용을 타더니 어딜 가더래요. 삼촌은 급한 마음에 지나가던 택시를 황급히 잡아타고 뒤를 쫓았는데 둘은 고속도로로 부산까지 가더랍니다. 그리곤 해운대 횟집에서 회를 먹고 다정히 팔짱을 끼고 모텔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곤 한 객실 불이 켜지고 삼촌은 오래도록 그 방을 쳐다보며 분노에 치를 떨었대요. 기분은 당장 방에 쳐들어가 두 연놈들을 때려 죽이고 싶었다지만 그때마다 할매랑 약속한 걸 떠올리셨답니다. 잘 참으신 거죠. 둘이 결혼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그래봐야 삼촌만 쇠고랑 차셨겠죠. 그리고서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랍니다. 결국 며칠 후 그 여자를 만나서 따지신 거죠. 처음엔 연락이 없어 걱정했다며 알랑거리다 삼촌이 그 얘기를 하자 자긴 그런 적 없다고 어떻게 자길 그런 식으로 매도하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난리를 치더래요. 삼촌은 그날 따라다닌 얘기를 하며 해운대 모텔 이름까지 다 얘기하자 그때서야 본색을 드러내더랍니다. 오히려 삼촌을 비웃으며
내가 그럼 못하러 너 같은 별 볼 일 없는 남자랑 결혼을 하겠냐며 그냥 바보처럼 순진해 보여 살아주려 했다며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삼촌은 그날 사람이 왜 욱해서 살인을 하는지 알겠더라 합니다. 정말 그 여자 목을 조르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았답니다. 그리곤 따귀를 한 대 갈겨주곤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우연히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된단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친구랑 만나다 봤는데 그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더래요. 삼촌 대학 친구의 친구. 잘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같이 친구 때문이라도 술자리 두어 번 가진 사이였는데 그래서 알아보니 둘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래요. 삼촌은 고민했다더군요. 그런 여잔 줄 꿈에도 모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차마 말을 할 수 없었다 합니다. 자기가 무슨 권리로 그러나 싶어서요. 둘은 얼마 후 결혼을 했다 하더군요. 그리곤 잊고 사셨습니다. 삼촌 친구도 다른 도시로 취직해 가셔서 그 사람 소식을 들을 길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친구를 제가 휴가 나오기 얼마 전에 우연히 길에서 만나셨습니다. 두 분은 반갑다며 자리를 옮겨 술 한잔 하셨는데 그 생각이 나서 삼촌이 그 친구는 잘 사냐며 물어보셨답니다. 그러자 그 친구분 얼굴이 어두워지며 얘기하셨어요. 죽었어. 삼촌은 놀라서 젊은 나이에 왜? 하셨고 암으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러시면서 그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니 결국 그리 비참하게 갔다시며 그 아저씨 얘기를 하시더래요. 결혼 후 결혼 생활은 악몽 그 자체였다해요. 온갖 사치에 남편은 그냥 월급 벌어오는 기계 취급. 몰래 진 빚도 잔뜩 있었고 아저씨는 밥 얻어먹은 것도 5손가락 안에 드실 정도였다고. 거기다 바람은 얼마나 심하게 피는지 주위에 얼굴 좀 반반한 젊은 남자는 다 교제하고 다니고 그리고 할매 말씀대로 애도 없었다고 합니다. 삼촌과 헤어지고 그 사람이랑 만날 때까지 시간이 몇 개월 흘렀으니 그 사람 애라고 우기기도 힘들어 중절했겠죠. 그러다 암 걸려 죽었다고. 사실 할매가 없으셨으면 그게 삼촌의 운명이셨죠. 지금도 막내 삼촌은 큰애 삼촌처럼 다 챙기시진 못하지만 할매의 기일과 성묘만은 꼭 큰애 삼촌과 함께 하십니다. 둘째 외삼촌은 외국에 사셔서 예전 한번 할매 기일에 바쁘단 핑계로 한번 빠지신 적이 있답니다. 그날 집에 가보니 외숙모가 혼자 식탁에 앉아 소주잔을 숙모 앞에 하나 건너편에 하나 놓고는 술이 취해 계셨답니다. 술을 드시면서 그러시더랍니다. 아즈메 우리 땡땡이 서운하게 한다고 너무 미워하지 마이소. 아가 막내라 철이 없어 그리예. 많이 서운하시지? 하시더래요. 삼촌은 뭔 술을 혼자 이리 많이 먹었냐며 말하자 숙모가 휙 고개를 돌리시면서 경멸의 눈초리를 보내시며 그러시더랍니다. 야, 땡땡이. 니는 은혜도 모르는 개 돼지 새끼야.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다음번엔 숙모가 니는 개 돼지만도 못한 새끼라고 욕하실 것 같다시며. 이번엔 막내 외삼촌 얘기를 들려드렸는데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